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은 한국이 사흘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북한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무인기 추정 물체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면서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모든 공격 수단을 즉시 활용할 태세를 갖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가 이거 긴급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엔 태도를 바꿔 확인 불가라는 정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북한 반정권 세력의 소행 혹은 탈북민 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 등에 모두 대비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대답을 함으로써 북한 대응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간 단체에서 그렇게 드론을 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 민간 단체에서는 좀 이제 하기 어렵거든요. 합참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등장했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성명 발표 이후 1시간여 만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도발에도 나섰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경우 최근 마무리 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미 대사가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또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우선 추진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20여일 남은 미국 대선 전망을 묻자 주미 대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초접전 판세라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조차도 거의 붙었다. 특히 경합주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우열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최근 타결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이 나왔고 조 대사는 재협상 요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재협상 가능성은 어떠한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은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주미 대사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부 입장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술핵 배치를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이 두 가지 문제, 북한에 대한 억지와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조 대사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해결료 재처리 시설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 대사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결료 재처리 시설 확보를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곳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경합주 7곳에서 각 6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위스콘신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펜실베니아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경호에 군용기 투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것을 모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허리케인 피해 대응 관련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경호 요청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마치 현직 대통령인 것처럼 필요한 것을 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경호 문제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백악관과 비밀 경호국에 군 항공기와 차량을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온 유엔 평화유지군이 연이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군인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유엔 평화유지군 시설이 또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날 인도네시아 파병 인력에 이어 이번엔 스리랑카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불도저가 유엔군 진지 주변으로 밀고 들어와 방호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development, and UNIFIL reiterates that the safety and security of UN personnel and property must be guaranteed, and that the inviolability of UN premises must be respected at all times. 이스라엘군은 위협을 확인하고 대응 사격한 거라며 애초 표적은 평화유지군 주둔지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50개국이 병력 10,000명을 레바논 지역에 보낸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은 EU 지중해 9개국 정상회의 때문에 모였다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Esto es absolutamente inaceptable, es totalmente rechazable y exigimos el alto o el cese de todo tipo de violencia que por desgracia están sufriendo los cascos azules. 1970년대 말부터 레바논과 이스라엘 접경에서 완충 역할을 맡아온 유엔 평화유지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충돌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을 호소하는 서유럽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교황을 만나 포로 석방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독일로부터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평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100건이 훌쩍 넘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도 이어져 민간인 희생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끝없는 전쟁이 내년에 끝나기를 바란다며 서유럽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Тобто, як завершити цю війну, хотілося б не пізніше, ніж у наступному 25-му році, і гарантувати неповторення агресії. 독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서 있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로 화답했습니다. Bis zum Jahresende werden wir außerdem mit Unterstützung unserer Partner Belgien und Dänemark und Norwegen ein weiteres militärisches Unterstützungspaket im Wert von rund 1,4 Milliarden an die Ukraine liefern. 이 앞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포로 석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Дуже чутливе питання для України.
для багатьох сімей в Україні звільнення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наших людей. Воїни і цивільні, діти і дорослі, тисячі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у. 특히 교황은 평화는 연약한 꽃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청동 작품을, 젤렌스키는 부차 학살을 묘사한 유화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불참으로 연기되는 등 우크라이나 평화를 향한 길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 이어진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라오스 와타이 국제공항을 출발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 자리에는 지난 6일 출국할 당시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중을 나왔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비선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여권 내 주요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얽힌 난맥상을 풀고 문제 해결 의지를 부각하는 차별화 시도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친윤계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명태균 씨 논란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인사들의 신속한 해명과 함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자기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 캠프에 전달된 당원 안심번호가 어떻게 명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 흘러들어간 건지 규명을 위한 당 차원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의 떳떳함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 대표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을 직접 컷오프한 만큼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 유력 인사들과 자연스러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분을 부인하거나 명 씨의 허풍이라며 진화에 주력하는 친윤계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대표는 명태균 의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전혀 관계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명태균도 한동훈의 한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그분의 말을 또 보면서 또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의 허장성세가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제가 조직을 맡으면서 명태균 씨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김 여사 문제 대응을 두고도 한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임박했고 추가적 민심 악화를 막지 못하면 당정 공멸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윤계와 당내 유력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아직은 한 대표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내 균열 우려 등에 대응하는 수준이지만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 흔들기가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재보궐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이 대통령과의 독대 테이블에도 김 여사 문제 등은 단연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성과 없는 독대는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이 당정 간 이견 해소와 지지율 회복, 이를 통한 당내 장악력 강화라는 겹겹이 쌓인 난제를 한 대표가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여사 사법 처리를 요구한 거란 해석입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김 여사 의혹의 정면 돌파로 냉랭한 민심을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재보선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실제 성사될 경우 김 여사 이슈를 제1화두로 꺼내기 위한 포석을 깔아놨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 대표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는 등 국민 눈높이 발언을 겨냥한 공개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민심은 대통령 영부인이 악마되는 것도 걱정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악화된다고 보이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은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이 보수 분열의 가장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한 대표가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점을 파고들며 특검 수용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의 입으로 검찰의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지만 결국 최혜병 3자 특검 때처럼 간보듯 변죽만 울리다 뒤집을 게 뻔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간동훈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로선 국민 눈높이와 당정 관계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지만 일단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보통은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재보선에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 대표의 발언이 도움이 될진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음주 사고 수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을 문제 삼으며 여야 서로 전현직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 씨를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문다혜 청문회냐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이제 어때요? 공개 소환 요구에 대해 조 청장은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시찰하며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 같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김 여사 시찰 당시 교통 통제가 없었다는 경찰청장의 답변에 당일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이란 경찰 본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전현직 대통령 가족 문제로 대치하는 정쟁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교육감과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의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이틀째 해당 지역 476곳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 금정을 찾아 막판 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연이어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재부선 지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전투표 첫날 야권 후보들이 접전을 펼친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24.46%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일차 집계 결과 전체 선거인 864만여 명 가운데 30만여 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은 3.55%를 기록했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은 3.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은 9.24%,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있는 인천은 14.62%의 유권자가 각각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재보궐선거에 거대 양당은 선거 전 막판으로 갈수록 총선 못지않은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에서만 사흘을 보냈습니다. 여권발 악재가 여전한 전국에 조용히 선거를 치를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일 지지층을 달래며 강세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가 이번 선거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건 일단 집토끼부터 잡아야 당정 간 차별화나 외연 확장 같은 미래 과제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장악력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때 이겼던 지역조차 빼앗긴다면 당장 자신에게 날아올 화살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지도부가 흔들린 사례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러분 자주 뵀었죠? 제가 마지막에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치며 다녔을 때 구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영호남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부산 금정 선거에 집중하기엔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와 벌이는 집안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몇 표 차로 이 결판 날 것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금정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당력을 분산하기도 여의치 않은 여건인데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여야가 맞붙는 부산 금정 선거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회에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는 가운데 총선 압승 때도 이기지 못한 여당 강세 지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까지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엔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맞물려 단단했던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이번 미니 재보선에 사활을 거는 건 결국 각자의 약한 고리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4개 기초자치단체 유권자 32만 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국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인들한테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받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꼭 들려서 한강 작가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이 부분도 좋아요. 찬란한 그 빛에 녹물지 않아도. 그래서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죠.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국내 독자들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은 축하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강의 소설을 출간한 창비와 문학동네 등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한강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대신 수상 소감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강은 공지문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 놀랐으며 전화를 끊고 나서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놀랍다며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기록은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한 작가의 모교 후배들은 물론 문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이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꽃 피고 지는 길, 그 길을 떠나 겨울 한 번 보내기가 이리 힘들어 때 아닌 3월 봄눈 퍼붓습니다. 연세대 국문과 89학번으로 지난 1992년 연세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시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4년 동안 이곳 문과대학에서 꿈을 키운 한강 작가는 졸업 이듬해에 등단하며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동문이었지만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학교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 작가가 이룬 한국 문학의 성취가 국문학을 전공하는 후배들에게도 원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장 기쁜 점은 어쨌든 문학 교육과 문학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책이나 강연회를 통해 만났던 선배의 수상 소식에 후배들도 가슴이 벅찹니다. 많이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 그리고 흰이라는 작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국어문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선배님이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강 작가님을 실제로 뵈서 사인을 받고 이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또 후배로서 그 길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가가 보여준 모습은 다른 문학을 사랑하는 수많은 학생에게도 희망입니다. 시나 문학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활동이 좀 실체가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번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그 실체를 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제2, 제3의 한강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영감과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한강의 소설이 유럽의 평단과 독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벨문학상이 아시아와 여성 작가들에게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은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노벨위원회와 영어로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사기인 줄 알았다며 너무 놀랐고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습니다. I was surprised an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실제로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점치는 전문가나 언론은 없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작가는 18명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아시아 작가는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나 작가의 인지도를 떠나 첫 아시아 여성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그만큼 놀라운 소식입니다. 서구 문화권 중심이었던 남성 중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해가면서 탈중심화되는 흐름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에 있는 문학계에서도 이제 그 파장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가우면서도 놀랍기는 출판사나 서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독서의 계절 10월에 맞춰 출판계는 노벨문학상 예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특별전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강의 책을 출판했던 국내 어느 출판사도 한강의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고 뒤늦게 한정판 기획 등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200권 정도 있었던 책들은 다 나갔고요. 오늘은 일단 최대 종당 100에서 300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도 오늘 안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출판계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붐이 조성되면서 한국 문학의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시내 유명 서점 곳곳에서는 한강의 작품들이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확정되자 발표를 지켜보던 일본 시민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아권 작품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東アジアの小説はヨーロッパの作品と比べたら作品の評価落ちちゃってるのかなってなんとなく不安があったんでちゃんと評価さ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が今回の受賞で確認できたんで、やっぱ嬉しいですね。 한국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이후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そういった本をきっかけに韓国を知ることもできますし、作品としてもすごく力があるので好きで読んでいます。 도쿄의 한 대형 서점에는 한강 작품들을 모은 특설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일본어 번역본은 이미 동이 났고 한글과 영어 번역본만이 일부 남았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이곳 유명 서점에서는 한강시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한강시의 일본어판 서적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다른 주요 대형 서점들도 대부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反響は非常に大きい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ここ 2,3 年に比べても一番反響大き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ぐらい店頭で手に取る方が多いですね。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주요 뉴스로 다뤘고 많은 문학 전문가들도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이 일본 열도에 다다른 한류의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등산로 입구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에서 치솟아 오릅니다. 올해 천마산에 불이 날 때면 어김없이 등산로 입구 CCTV에 이 30대 남성 A씨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다가 방화 범행도 일부 인정하면서 9개월 만에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캠핑카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70대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캠핑카가 전도된 건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울산광역시 상암동에서는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하우스 2개 동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한 신변 위협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한 대표 집 주변과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도 경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한 숙박업소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진압봉을 들고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50대 남성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저항합니다. 재물공개 해인범 체포합니다. 붙잡혀 끌려가던 이 남성, 황당한 말을 합니다. 경찰을 조롱하듯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한 겁니다. 출동 경찰관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해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보긴 했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했고. 이 남성은 앞서 경남 거제에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도 부렸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폭력 관련 전과만 30개가 넘었습니다. 직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사람을 한 명 죽여볼까 등 이 폭언을 하면서 돌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지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첫날 접종률이 4.5%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대상자 1,030만 592명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46만 8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입니다. 전북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본부는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검사 결과 H5N3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H5N3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넘게 차량 정비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려서 제대한 군인이 보훈 보상자로 인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선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가보훈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씨. 군용차를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습니다. 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 매일 2-3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 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업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습니다. 저는 일단 군대에서 공상 처리를 받았거든요.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빠졌다고 하죠. 팔에 그 연필을 못 잡았었어요. 팔저림 때문에. 이후 A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A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A씨가 목 등뼈 부위에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보훈보상 대상 처분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감정 의견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진료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항소하면서 A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온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년 중순부터는 내수 회복 효과가 가시화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실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장기간의 고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은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했습니다. 통화당국도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올해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간다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 7천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하는 올해 들어 내내 부진한 내수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소매 판매가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내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된 후 통상 2, 3분기 이후에 영향이 가시화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중순 정도에는 내수 회복에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대응해 금리 인하를 서둘러 써야 한다는 실기론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화 긴축 기조를 보다 일찍 전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를 이유로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했지만 가계빚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가계대출 규제가 느슨해지게 되면 여전히 그 영끌 수요가 압력이 존재해가지고 그 수요가 폭발을 해가지고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연일 인기몰이를 하면서 유통가도 관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연자와 협업한 상품을 새로 출시하거나 실제 식당 후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고물가에 위축됐던 외식업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가을 제철밤이 들어간 생크림에 초콜릿과 견과류를 올린 디저트입니다. 편의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나폴리 마피아가 처음 선보인 메뉴로 편의점에서 실제로 출시됐습니다. 사전 예약 첫날 물량 2만 개가 20분 만에 완판될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밥맛으로 저걸 갈아서 믹싱해가지고 그걸 케이크를 만든다?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너무 먹고 싶다. 당장 쫓아가서 먹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다른 편의점 업체도 흑백요리사 출연진들과의 협업을 통한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중식과 한식, 일식 등 각 분야 요리사들이 참여한 간편식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직접 찾아가려는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이 나간 뒤 흑백요리사 출연자들의 식당 검색량은 방송 직전 주보다 74배나 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최연소 셰프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식당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플랫폼 업체는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소비자들의 후기를 영상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방문 후기 영상을 모아볼 수 있는 곳은 없었는데 검색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고요. 오는 28일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흑백요리사로 외식업계 전반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침체됐던 외식업 경기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강력한 태양 폭발로 미국 시카고와 뉴욕 등 북부 대도시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켄터키 등 미 중부 지역에서도 오로라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미국 우주기상예측센터는 지난 10일 밤 미국 북부와 중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평소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로라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 일대에서도 같은 날 붉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의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우주기상예측센터는 태양 자기폭풍 영향으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했다며 오로라 현상과 함께 위성 통신 장애나 전력망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말 아침 안개가 심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을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는 종일, 서울과 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겉옷이 필요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가 25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청주가 13.1도, 창원이 15.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를 비롯해 청주, 대전 24도, 창원과 부산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인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